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라크 신도시에 10만 가구의 아파트와 배후 시설 등을 짓는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한화건설이 2012년에 이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11년째죠. 2022년에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한화에서 그토록 애정을 가졌던 비스마야 프로젝트에서 왜 철수를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업이 재개 조짐이 감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센터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야에 얽힌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스마야라는 것은 이라크 그 수도인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분당 정도 되는 예, 곳이나요? 경기도 분당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한화그룹이 한 13조 원의 수주를 해서 열심히 뭐 뚝딱뚝딱 공사를 하다가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10월 달에 갑자기 우리 공사 못 하겠다. 아주 짜증나서 못 하겠다. 네, 그러면서 선언했죠. 전격적으로 이제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뭐 철수를 한 이유는 이제 외부로 알려지기로는 뭐 공사 대금을 좀 제때 안 준다. 또 뭐 공사 미수금도 너무 쌓여 있다. 뭐 이래서 이거 해봐야 뭐 영양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철수를 했는데 최근에 그 이라크가 그 비스마야 그 미수금을 한 2.3억 불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좀 재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이제 좀 더 부채질하는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김성년 하나그룹의 이제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최근에 그 한화그룹의 그 해외 건설 그 사업 본부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회장의 삼남이 이 해외 그 사업 본부장을 맡았으니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재개를 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또 유인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하나그룹에는 정말 중요한 수건 사업과도 같았죠.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사실 한화건설과 김승연 회장의 굉장한 자부심의 상징처럼 여겨졌거든요. 이게 왜 중단되었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화그룹이 2022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우리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뚜껑이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22년 10월 달에 주 한화가 이제 한화건설 이제 100% 자회사였던 한화건설 합병을 추진을 하거든요. 이제 이 해외 발주처에 이제 너네들 공사의 그 법적인 주체가 그전에는 한화건설이었는데 우리 주한화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이제 주체가 우리 주한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상의 법적 주체가 주한화. 그래서 이 건설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우리 주한화가 다 승계를 할 테니까 너네 발주처에서 좀 동의를 해다오. 이런 요청서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겁니다. 뭐 발주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한화가 뭐 엄청나게 뭐 부실 기업이고 비리비리한 기업이다 그러면 한화건설이 공사하다가 저놈아들이 공사 주체가 되면 이거 우리 공사 현장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100% 자회사인데 그렇죠. 이 발주처에서 혹시 뭐 반대할 명분이나 네, 이런 게 있나요? 뭐 없죠. 이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도 보냈겠죠. 그 당시에 이라크에 이제 비스마야 공사를 한화건설이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라크가 이제 그 발주처 동의 요청서를 받더니 뭐 공사비를 좀 깎아달라. 또 현지인 저 채용을 좀 늘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사비를 좀 깎아달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 이라크 NIC가 이 합병에 대한 그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화그룹에 이렇게 전달을 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그 합병 그 동의 요청서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게 좀 보니까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더러워서 못 하겠네. 그러면서 야
됐고 그러면 어차피 너네들 지금까지 계약 위반을 저질러 왔다. 공사 대금을 막 지연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라크 NIC하고 우리 한화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공사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안녕. 우린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 공사계약 해지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야 이거 뭐 이라크하고 이제 국제 소송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좀 걱정도 생겼고 뭐 이라크는 아 이거 뭐 걱정할 거 없다. 저놈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자식들 뭐 이러면서 이제 공사를 이제 비스마야 공사는 이제 우리는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을 했죠. 그런데 이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이 한화건설 특히 이제 김성현 회장의 굉장한 그 자부심 그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 주 한화 건설 사업 부문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런 사진이 탁 있습니다. 이게 비스마야 신도시 마스터피스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이게 뭐 대충 그 짓기로 한 아파트의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지은 모습인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모습이고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게 광활한 대지에 이 전부 다 이게 아파트가 다 들어서야 되거든요. 10만 가구가 들어서 그런 거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그 사회 기반 인프라도 전부 다 한화가 이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스마야 지역에 10만 80가구 여의도의 6배 면적 550만 평 그 다음에 거주 인원 60만 명이고 한국건설회사가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로는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그 자랑질을 해놓은 겁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 주하나 유튜브 채널에도 아직까지 비스마야 프로젝트 영상들이 뭐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10층짜리 아파트를 834개 주택 사업에서는 이제 그 8개 타운, 59개 블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만한 신도시에 60만 가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대형 신도시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국가 재건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우리 한화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뿜뿜뿜뿜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글로벌리 가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수준의 건설사다 이런 걸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프로젝트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한화에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수주했을 당시에 단일 기업이 10만 세대 단지를 일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와 이제 그 부자재 조달과 그 다음에 실제 공사 시공을 한 번에 수행하는 일괄 수행은 세계 건설사상 처음이다. 그 다음에 그 2012년도 수주 협상 당시에 김성년 회장이 방탄조끼를 차고 세 차례나 이라크를 방문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주에 임했다. 그 정도로 김성년 회장이 꼭 수주를 하고 싶어 했다. 그 다음에 수주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한국에서 광어회를 600인분을 이라크 현장에 공수를 해서 그 인부들에게 우리나라 인부들에게 먹였다. 이런 게 막 그 보도 자료로 나오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방송 신문 매체에 기사화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인 거죠. 실제로 미련 없을까요? 한화도 미련이 당연히 있죠. 이걸 어쨌든 간에 22년 8월 달에 뭐 합병 동의 요청해서 뭐 부동의를 하고 또 한화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분이 안 좋던 차에 뚜껑이 빵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철수할게 했으니 미련이 당연히 남아 있었겠죠. 여기 이제 그 공사 현장의 사진을 이제 뭐 몇 개만 조금 더 보시면 요게 이 그림에 보시면 피시공법,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기둥이나 보, 슬래브, 벽 같은 부자재를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여기 제작을 하고 있죠. 제작해서 현장에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립하듯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약간 그 프리캐스트 된 콘크리트들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립하듯이 이제 만드는 그런 분위기. 여기도 보면 이제 굉장히 똑같은 모양으로 표준화되어서 공사를 해 나간다는
이게 이 대형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제일 좋은 공법이죠. PC 공법. 자, 이렇게. 하나그룹은 그동안에 공사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새로 전향적으로 자세를 취한 만큼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한화가 왜 그렇게 갑자기 포기를 선언했을까 자신감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해외 공사하다가 갑자기 철수하면 더군다나 이라크가 공사 대금도 제때 안 줘가지고 못 받고 있는 돈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공사를 좀 해서 이라크를 설득을 해서 그 못 받은 돈이라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보통의 상식적인 그 행동인데 그냥 바로 전격적으로 안 할게 하고 나와 버렸는데 저 왜 저랬지 하는 이제 그 궁금증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화가 과감하게 그 비스마야 공사 포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그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금 지급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선수금을 줍니다. 딱 공사 계약을 하는 시점에 10%를 줘요. 그러면 이게 100억 불 공사거든요. 그러면 뭐 환율 1,300원 딱 이제 적용을 하면 13조 공사인데 10%면 1조 3천. 1조 3천을 바로 한화한테 선수금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주는 이제 중도금으로 계약 사인한 다음에 24개월 안에 3번을 줍니다. 5%, 5%, 5%씩. 15%를 그렇죠. 묻지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계약 사인 후 24개월 안에 5%, 5%, 5%씩 해서 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금하고 중도금 그러니까 이제 25% 이거 다 합치면 25%가 되죠. 그럼 나머지 75%는 기성이라 그러죠. 공사가 이미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매 4개월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이 시기에 부동산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 GS건설도 그렇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부실 공사한다고 해외 수주가 사실 부실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발주처에 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의리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조건에서 하나건설을 수주할 수 있었을까?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리라기보다는 약간은 살짝 그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좋은 그 대금 지급 조건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 이라크가 이제 전후 재건을 위해서 그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여러 이제 건설 회사들한테서 이제 좀 입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화건설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위험한 뭐 이제 테러, 내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에 따라서 뭐 국가 재정 상태가 이제 너무나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종파 간에 뭐 싸움도 엄청나게 뭐 많은 그런 나라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건설 회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 프로젝트 같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한화가 유일하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 뭐 한화로서는 아마 여기에 한번 들어볼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이제 해외가 좀 약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좀 멋지게 성공시켜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으로 다른 인접국에서 수주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해외 사업까지 잘하는 건설사로 좀 자리매김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 입찰이 아니고 한 군데만 들어오니까 한화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판 자체가 이제 무산 나가리 판이 되니까 이제 한화가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그 대금 지급 그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는데 뭐 공사 시작하고 나서 뭐 이슬람 국가 무장 단체 IS하고 이라크 간에 또 내전도 벌어지고 또 20년 초에 가서는 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라크 정부 재정도 악화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년 초면 코로나 생기면서 공사 현장 자체가 그 락다운되는 뭐 그런 상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23년도까지 준공해야 되는 계획이었는데 27년도로 이렇게 많이 밀려버리고 뭔가 공사 대금 자체가 그때그때 이제 원활하게 딱딱 들어와야 될 때 이제 딱딱 들어와 주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까지 뭐 선수금이나 중도금 또 공사 기성금으로 한화가 받았던 돈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수금이나 중도금으로 수령한 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약간 좀 회계적인 내용이긴 한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도급액을 100억으로 해서 발주처한테서 100억을 받기로 하고 한 3년 정도 공사를 하기로 하고 뭔가 건물을 지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선수금으로 20억을 받았습니다. 발주처한테.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건설사가 공사는 안 했지만 미리 이제 받는 돈입니다. 자, 선수금이 이제 100억 중에서 20%를 20억을 선수금으로 받았으니까 선수금 20%를 받은 거죠. 꽤 잘 받은 겁니다. 자, 1년 차 때 공사 진행을 한 30%를 했다. 그러면 건설사는 도급 계약액이 100억인데 우리가 공사를 30%를 했어. 그러니까 30억을 우리한테 좀 다오라고 발주처에 청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나 뭐가 있냐면 선수금으로 20억을 받아놨거든요.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도 받아놓은 돈이 20억이니까 이 20억에다가 공사 그 진행 30%를 곱하면 6억이 되잖아요. 이 6억은 공사 대금을 이제 받은 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억을 발주처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금 20억 받았는데 공사 진행이 30% 됐으니까 곱하면 6억이 되니까 6억은 공사 대금을 받은 걸로 해야 되겠네. 나머지 14억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24억. 30억에서 네. 6억을 뺀 24억만 이제 발주처에 좀 주시오라고 청구를 하죠. 청구를 넣으면 그게 이제 공사 미수금이 되는 거죠. 이제 공사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발주처에서 이제 나중에 24억을 딱 꽂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2년 차. 이제 2년 차에 또 공사를 한 20%를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급 계약이 100억인데 20% 공사를 또 우리가 또 했으니 20억을 주세요 하고 발주처에 청구를 한 게 맞는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20억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공사 진행이 20%가 되었으니까 20억 곱하기 20% 하면 4억 원은 공사 대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를 하자. 그러면 20억을 다 발주처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4억을 빼고 16억 원은 발주처에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0억에서 4억은 받은 걸로 처리하니까 요 16억 원만 발주처에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공사 미수금은 이제 16억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딱 요 상태에서 뭔가 발주처의 어떤 그 책임이 있는 발주처의 과실로 공사 계약이 딱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면 공사를 하고도 못 받은 돈, 다시 말해서 미수금 잔액은 이제 16억이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16억이고 공사를 안 했지만 공사를 안 하고도 미리 받아 놓은 돈, 그러니까 선수금 잔액은 얼마냐면 처음에 선수금 20억을 받았는데 1년 차 때 6억이 빠지고 2년 차 때 4억이 빠지니까 지금 현재 선수금 잔액은 10억. 그러면 미수금 잔액이 16억이고 공사를 안 하고도 받은 돈이 10억이니까 미수금하고 선수금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최종적인 공사 미수금은 6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는 22년도 10월 달쯤에 공사를 딱 중단할 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수금은 자 주택공사에서 한 6천억, 뭐 인프라 공사에서 2천억 해서 한 8천억 남짓 되죠. 못 받은 돈. 근데 선수금은 잔액이 얼마냐면 비슷한 8천억이에요. 상계하기가 편하네요. 그렇죠. 못 받은 돈도 한 8천억 조금 남짓. 그 다음에 미리 받아놓은 돈의 잔액도 8천억. 그러면 이거 상계 쳐버리면 한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게 없죠.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안 해라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수금 잔액하고 선수금 잔액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안 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이렇게 딱 끝을 내고 그 공시까지 했어요. 우리가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공시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2022년 10월 달인데 이라크는 좀 아쉬운 게요. 우리가 괜히 부동의하고 땡깡을 부렸구나. 에이, 쩝쩝. 네, 이라크 아쉽기도 하고 취재해 보니까 네. 이 한화가 2022년 10월에 이 사업에서 빠진 다음에 얼마 있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라크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정권에서
이제 바스마야 프로젝트 한다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부 계층한테 우리로 치면 청약하는 것처럼 특별 공급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A부터 H까지 중에서 A밖에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은 돌아버리겠네요. 특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라크 내각에서 하나 측에 협의를 제시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라크 쪽에서 그 3개월 뒤에, 그러니까 23년도 1월달에 한화그룹에 먼저 이렇게 뭐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왜 그래? 우리가 뭐 그런 사이가 아닌데 서로 이게 잘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공사를 재개하기로, 전면 재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멈추고 있었던 2.3억 불을 그 한화그룹에 쏴주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이 공사가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좀 크구나,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김성년 회장의 그 삼남 김동선, 원래 뭐 승마 이런 거 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유통, 뭐 갤러리아 유통, 한화 호텔 앤 리조트 뭐 이런 거 이제 또 하다가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로 햄버거 브랜드 뭐 수입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거 하다가 작년 거의 뭐 한 10월 달쯤에 갑자기 한화 로보틱스 로봇 사업 쪽을 또 이제 맡게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 주한화의 그 해외 사업 본부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김동선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또 어떤 하나의 잣대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전면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가 있겠구나. 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화, 이제 주한화죠. 뭐 어차피 한화건설이 이제 주한화의 그 사업 부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주한화의 23년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여기 해외 도급 공사의 분기 말 잔액이 한 7조 7천억 정도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그 비스마야의 그 공사 계약 잔액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7조 정도는 비스마야의 공사 계약 잔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안해하고 뛰쳐나왔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대로 아직 공사 계약 잔액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아요. 다시 비스마야 전면적으로 재개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면 뭐 약 한 7조 원 정도의 어떤 공사 매출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고 한화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봤고요. 또 여기에서 한화가 그렇게 열정을 보였던 사업에 왜 중도 철수를 결정했었는지, 또 갑자기 또 이 사업이 재개될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회계적인 측면에서 한화가 왜 자신감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